시청자 여러분, 이 회사 얘기하면 보통 두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워런 버핏과 현금.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보험사, 철도, 유틸리티, 제조, 소매, 지분 투자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오늘은 이 제국의 구조를 뜯고 지금 투자할 만한지, 버핏이 떠난 뒤에도 계속 굴러갈지까지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버크셔는 지주회사이자 복합기업 연합입니다. 보험 가이코 등, 철도 BNSF, 에너지 내셔널 유틸, 제조 소매 시즈, 두러셀, 데어리 퀸 등,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핵심은 현금 창출력이 높은 보험 비즈니스가 자유현금을 만들어주면 그 돈을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가 훌륭한 사업이나 주식에 장기 투자해왔다는 점입니다. 간단 버전 보험은 돈을 먼저 받고 프리미엄,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죠. 그 먼저 받은 돈은 임시로 운용할 수 있고, 버크셔는 이를 투자해 부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버크셔의 마법의 출발점입니다. 버크셔는 보험, 철도, 유틸, 제조,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얽힌 복합기업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운영이익이 작년 대비 30% 넘게 뛰었고, 현금성 자산은 사상 최대치인 약 3,817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출과 현금 흐름, 투자 포트폴리오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현금 선택권이라는 버크셔만의 무기가 지금보다 더 부각되는 시점이에요. 다만 주가나 실적은 지분 포트폴리오의 평가손익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버크셔 하면 또 현금 창고가 떠오릅니다. 운용 가능한 현금 및 유동증권 잔고는 수백억 달러 단위로 비축돼 있으며, 이 돈이 대형 인수나 주식 매입 기회가 올 때마다 즉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여력이 버크셔를 기회 포착에 유리하게 만들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와 투자 전문가는 버크셔를 장기적 가치주로 평가합니다.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출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집계에서 현 주가 대비 소폭의 상승 여력 혹은 보수적 관점의 보유 의견이 제시됩니다. 구체 집계는 마켓비트, 팀랭크, 마켓워치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 부문. 보험은 버크셔의 성골 부대입니다. 보험 프리미엄으로 쌓이는 현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형 보험업체의 특성상 손해율, 보험료율, 재보험 비용을 면밀히 관리해야 수익성이 안정됩니다. 철도 부문. 철도 사업은 안정적 현금 흐름과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자산입니다. 화물 물동량, 운송 요율, 에너지 비용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틸리티 에너지 부문. 규모 있는 유틸리티 자산은 안정적 배당형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다만 규제 환경 이슈가 사업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 소매 서비스 부문. 두러셀, 데어리 퀸, 시즈, 편의점 물류 등 광범위합니다. 이들 사업은 성장률은 낮지만 현금 기여도가 안정적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부문.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지분 투자는 버크셔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버크셔는 전형적인 단일 산업 경쟁사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별로 경쟁자가 달라집니다. 보험 부문에서는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 등, 철도 에너지에선 각국 유틸 철도 사업자, 주식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대형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경쟁자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현금으로 기회를 잡는 능력 면에서 블랙록 버크셔 같은 대형 자본군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버핏 시대의 종료와 승계입니다. 2025년 연례주 주총회와 관련 보고에서 워런 버핏은 60년 넘게 이끈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임을 공식화했고, 그 뒤를 그레그 아벨이 이어받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승계는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이 떠나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다만 버핏은 계속해
이사회와 자문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분산된 문화와 자율경영 원칙은 승계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버핏 후 버크셔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경영진이 버핏만큼 탁월한 자본 배분을 지속할 수 있느냐? 둘째, 버핏의 개인적 브랜드 가치가 사라진 뒤에도 주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워런 버핏이 A주를 B주로 전환해 기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재단으로의 주식 이전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개인적 재단 행위는 버핏의 기부 유산 계획의 일환이며 회사의 경영 지배 구조에 즉각적 변화를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버크셔의 대규모 현금 포지션과 투자 기회 부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큰 현금고를 갖고도 매력적 인수처가 적은 상황에서 주식 매입 배당 확대 자회사 투자 등 자본 배분의 선택지가 주주들의 관심사입니다. 버크셔는 믿을 수 있는 장기 투자자의 궁극적 롤모델이라는 평판이 강합니다. 버핏의 연례주주 서한과 실용주의 투자 철학은 기업 브랜드와 주주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대중은 때때로 너무 보수적이거나 현금만 쌓는다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자회사나 사업장 예유틸 사업 관련 안전 문제 등이 미디어의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 평판은 전반적으로 긍정이지만 일부 논쟁점은 존재합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할 포인트입니다. 자산 가격 변동성. 버크셔의 지분 포트폴리오가 주가에 크게 의존하므로 주식시장 조정 시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승계 리스크 경영 승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자본 배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 합병 리스크. 대형 인수는 성공 시 큰 보상, 실패 시 대형 손실을 초래합니다. 규제 정책 리스크, 보험 유틸 철도 등 규제 민감 업종 보유, 규제 변화가 수익성에 영향, 유동성 현금 활용 논쟁. 현금이 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주주 환원 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 항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줍니다. 전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장기 가치 투자자 관점입니다. 버크셔는 복리의 힘을 믿는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주식 포트의 일정 비중, 예를 들면 3%에서 8%로 분할 매수하며 분기별 지표와 경영 승계 소식을 체크하세요. 밸류 트레이더 관점입니다. 대형주 불확실성 속에서 일시적 과매도로 진입해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버크셔는 본질적으로 장기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보수적 투자자 관점입니다. 배당을 중시하거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선호하면 BRK 비주식보다 자회사, 배당주 포트폴리오 분산을 고려하세요. 매수 타이밍은 주로 시장 조정기나 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합리적 가격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버크셔는 자본 배분의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버핏 시대가 끝나더라도 회사의 구조, 자본력, 문화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승계 이후의 실행력과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버크셔 해셔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